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공모에는 유권자 추천 등을 받아 31개의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4개사의 기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 대상은 두 형제의 훌라후프 기표도장의 이강래 씨가, 언론 부문 대상은 미래를 위해 일다의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의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대학생부 예선 논제는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7월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전국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다양한 특강과 선거 보드게임,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공직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 20일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공직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공모에는 유권자 추천 등을 받아 31개의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4개사의 기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작은 대상의 중부일보 1건, 전국 부문의 KBS, 시사인 2건, 독립형 부문의 더스코프 1건입니다. 이준흥 심사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보도가 적었던 이번 선거에서 지역 핵심 의제를 지역민과 전체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획 보도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국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유권자 입장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점도 참신했다며 심사평을 밝혔습니다. 이 받은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선거보도에 더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선거보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편 시상식 이후 이어진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보도의 중요성과 좋은 정책보도를 저해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참여, 공정, 화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거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 현직 사진 기자가 참여하는 언론 부문,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동안 총 1,555편이 출품되었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언론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과 입선 20명, 특별상 20명 등 총 54명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부문 대상은 두 형제의 훌라후프 기표도장의 이강래 씨가 수상했으며 언론 부문 대상은 미래를 위해 일다의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선거 사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의 중요성 및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출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상을 타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하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 각 500만 원,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공모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선거와 선거사진 공모전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와 관련해 예선과 본선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9일, 오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대학생부 예선 논제는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선정됐고, 고등학생부 예선 논제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가 선정됐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대학생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괄 모집 선발한 국내 대학 재학생 64개 팀이 참가하며,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토론위원회에서 선발한 32개 팀이 참가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가 매년 열리는데 올해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열립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7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의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를 운영합니다.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지도자인 고등학생이 정책 제안과 발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유권자로서의 주권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전국의 고등학교 10명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에서 1박 2일 합숙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단체복 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강의와 참여 활동으로 진행되는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유권자의 슬기로운 생활을 주제로 선거제도 특강, 선거 보드게임 체험, 모든별 연수과제 발표, 선배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정당입니다. 이 정치 뉴스나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최영 아나운서도 정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글쎄요, 정당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선거 때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정당이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정당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주장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적 결사를 말합니다. 이 정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군요. 정치적 결사라고 하니까 왠지 엄중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정당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근대 정당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거권 확대, 다양한 계층의 이익 대변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정당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정당의 기원은 영국 명예혁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영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 군주제 국가였던 영국은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데요. 최초의 정당으로 토리당과 휘그당이 탄생했습니다. 토리당과 휘그당, 이름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데요? 네, 그렇죠. 이 토리는 불량, 도적이란 뜻이고 휘그는 모반자, 말도둑이란 뜻입니다. 1678년부터 1681년 사이 영국에서 벌어진 왕위 계승 논쟁에서 영국 성공의 교도가 아닌 가톨릭 교도였던 왕의 동생인 요크 공작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토리라고 불렀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휘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그대로 당 이름이 된 거죠. 도적, 모반자의 뜻을 가진 정당이라니 뭔가 정당 이름으로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름의 기원을 알고 보니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이 토리당과 휘그당은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을 주도했는데요. 명예혁명은 모든 당파가 연합해 의회 우위를 확립하고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영국에서 입헌 정치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군주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의회의 동의를 제도화해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이 근대 정당의 탕생에 촉매제 역할을 한 거군요. 네, 이 명예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정당이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선거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다. 최초 정당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국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영국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최초의 정당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현대 정치 사회에서의 정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대에는 정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정당법에 정당을 정의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바로 정당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군요. 이 정당은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 현대에는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활동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서 더욱 중요한 거죠. 현대 민주정치를 정당 정치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당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정치적 충원 기능이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여론 형성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두 가지 기능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정치적 강연이나 집회, 모임 등으로 국민에게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과 정부, 의회,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 수행 기능, 정부 각 부처 활동을 상호 조정하는 기능 등도 정당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 주장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가 바로 정당인데요. 정당이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선거 관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 회의실 방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임무, 선거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거 홍보관 체험, 선거 정당 도서 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선거 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의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 투표 체험, 보물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연수 신청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체험 과정과 대학생 정치참여, 여성 정치참여 연수 등 일반 유권자 과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참여 도움 과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까지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하반기 선거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선거, 정치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문 공모는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논문은 선거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구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사 민혜숙입니다. 예전에는 한의원이 침이나 뜸이나 정도로 치료를 하였지만 요즘엔 한의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계로 인한 물리치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또 추나치료가 한방에서 급여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나치료로서 정형외과적인 질환이라든지 내과 질환을 많이 치료하고 있답니다. 어린아이들 성장치료, 다이어트 비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 때 스트레스 화병 클리닉, 그리고 노인분들 우울증 클리닉 여러 가지 다양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치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의사로서 살아온 23년간 즐겁지 않고 감동적이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직 어린 친구인데 20대의 친구인데 92kg라는 거대한 체중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대인관계도 좋지 못하고 하여서 어머니 손에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어요. 그런 친구가 드라마틱하게 92kg에서 55kg까지 감량을 한 후에 아이가 너무 행복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고요. 취업도 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었고요. 조만간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애로사항은 다른 곳보다 환자분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요. 신체적인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치료 의지가 중요해요. 치료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취한 개인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치료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저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진료를 위한 공간에서 진료만을 하였는데요. 이제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제 진로 인생에도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요. 아이들도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치료도 같이 해보고 싶고요.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환자들과도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세금 쿠폰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가가 나에게 주는 쿠폰입니다. 저는 이 쿠폰을 잘 성실히 사용하여서 대한민국의 일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의 쿠폰이 모여서
안정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